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정과제가 발표됐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대충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가 뭐 가장 최근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세에 대한 협상에 대한 이런 재료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세법 개정이라는 이런 재료가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정과제를 발표한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시장에 이러한 재료들이 쭉 있을 때, 뭐 투자를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시장은 우리 같은 나불랭이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그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된다. 뭐 이거는 뭐 하도 오래 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호재라고 하면은 시장이 빨갛습니다.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악재라고 하면은 뭐 반대로 많이 팔게 되는 거죠. 그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돈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하는 그런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시장의 반응 오늘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곧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시장은 이렇게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04% 상승 마감, 코스닥은 0.14% 상승 마감인데, 코스피 일단 수급이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기관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되면 되냐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쭉 60일 동안에 막 정리를 해서 쭉 발표를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그냥 자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봐라고 했냐면, 시장은 이미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요 때가 요 재료 나왔을 때가 요게 관세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날 관세가 발표가 됐고 뭐 15%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하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오히려 시장 기업 하락해가지고 이때 이미 시장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앞에서는 뭔가 해보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하면서 세법 개정 때 이미 게임이 끝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그냥 뭐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건지 또 실제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미지근하고 한다고 했고 그래 봐라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미지근하다. 그냥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단은 그 국정과제안 요게 제가 PDF를 받아서 요즘 인공지능이 끝내주기 좋죠. 보니까 123개, 123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9개가 국민통합 이런 거고, 또 23개가 균형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37개가 뭐 좀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런 주제로 혁신에 대한 게 한 29개가 있고, 또 뭐 국익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했습니다. 뭐 산업부, 환경부, 뭐 이렇게 금융위, 방사청, 국방부, 통일부 이렇게 해서 외교부 해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번 5년 동안에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하고 쭉 정리를 한 거니까 이게 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일단 시장의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마음이 좀 상해 있어서, 세법 때문에 상해 있어서 뭐 그런 가운데 뭐 이것도 한다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돼봐야 알겠다. 대충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다 이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매집한 종목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중간하다. 대충 이런 겁니다. 오늘은 별 반응이 없었다.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으로 매집한 거 몇 종목 들여다 보니까 LGU 플러스 얼마 전에 이렇게 주가 매수 신호가 발표가 됐고요. 생명이죠.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보유이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렇게 순환매매, 수익매매 신호가 나왔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이렇게 매수해도 됩니다. 뭐 요 구간 어느 때는 매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나 LG 화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 공학이로서는 빨간색 5개 보고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해상이 오를 거는 같습니다. 오를 거는 같지만은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자. 잔챙이들이 묶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뭐 가끔 좀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연구해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왜 니는 좋은 이야기를 안 해주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이렇잖아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찬사를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미국에 뭐 돈을 푼다 그러니까 미국 엄청나게 올랐다 아닙니까? 그게 시장의 반응이라고요. 시장에서 큰 돈 굴릴 세력들은 이번에 국정과제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한다.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감정이입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장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좋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을 거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뭘 해도 나쁘게 벌 거고 대충 그런 건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렇게 대충 좀 봤는데 한 200조가 넘는 어떤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세수가 계속 펑크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년이면은 한 매년 한 40조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40조 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가운데 요래가 200조인데 세수가 펑크가 나면 뭐 저태 뭐 40조가 펑크 났다 이러면 80조가 필요하잖아요. 80조 채권 발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수가 펑크 안 나면은 뭐 그대로 이렇게 필요할 거고요. 플러스가 되면 좀 적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뭐 지금 돈이 뭐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돈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좀 솔직히 이야기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맞지 않다고 보냐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돈을 푼 거는요, 기업이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푼 거예요. 그쵸? 지금은 왜 소비가 지금 잘 안 돌아가서 지금 돈을 푸는 거잖아요. 뭔가 한번 돌려보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기업도 솔직히 저라면 기업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은, 사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나 이런 다른 데 외국에 한번, 영국이나 뭐 저도 뉴욕에 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 거 가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우리 한국 빨리 짓죠. 중국은 더 빨리 짓더라. 그리고 북한도 엄청 빨리 짓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짓는데 한 2년에 대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2년이라는 것은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대충 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쭉 했을 때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짓는데, 우리 기준은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는 여기에 8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실제 외국에는 엄청 건물을 한 10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짓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캐나다 하와이 같은 데도 건물 하나 짓는데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우리 한국 업체가 들어가서 2년 만에 지니까 우와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2년 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이걸 중국처럼 해서 뭐 한 달 만에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조금 빨리 가게 되면은 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길게 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처지하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천천히 해야 되니까 확인해보고 해야 되고, 하루 만에 끝날 걸 가지고 한 일주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어떤 건물 하나 짓는 지금 우리가 2년이 걸리는데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간을 갖다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한 3, 4년, 5년 정도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안전을 확인해 가면서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우리 사회에서 더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 실제 더 올려주는 그런 조치들도 좀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이제 안전을 갖다 고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일단 사람 뒤지면은 이제 너 회사 이제 망한다.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해라. 내 가만히 놔둘 거다. 뭐 삼진아웃 한다. 뭐 이래서 그 건설사 뭐 면허 취소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회사를 안 해야 되겠죠. 회사를 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그래 맞아요. 소비가 지금 침체가 되어서 돈을 풀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지금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는 규제를 좀 풀어서 기업이 좀 확실하게 확 돌아가는 가운데 기업은 잘 돌아가는데 소비가 안 되면 이게 문제죠. 지금은 기업도 안 들어가고요. 소비도 지금 안 됩니다. 근데 기업은 더 이렇게 쪼아버린다고요. 꽉 쪼아버리고 돈 뿌려서 소비라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일이 되겠죠. 아마 돈 안만 풀어도 안 될 겁니다. 계속 더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정책 기조가 그러니까 규제로 계속 기업을 이제 앞으로 5년은 좋을 거라고. 지금 안 맞다고 뭔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진짜 이 쿠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돈을 갖다가 많이 늘리는 이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00조고 세수가 펑크 난다 그러면 아마 이 펑크 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기업을 계속 규제하는데 누가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겠냐고. 기업 이제 앞으로 뭐 수주할 때 안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공기를 좀 더 늘려야 되고 이런 투자를 더 해야 되니 뭐 재개발 뭐 한다 그러면 돈 더 주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수가 빵꾸 나면 빵꾸 나는 것까지 지금 다 포함해서 지금 돈을 이렇게 빵꾸 나는 건 기본적으로 국제 채권 좀 발행해야 되는 거고 이제 돈을 얼마나 더 이제 채권을 찍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채권을 찍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 여러분들 채권 찍으면 그냥 냅니까? 지금 미국도 그 이야기잖아요. 미국 국채 안 산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채권을 지금 이렇게 발행한단 말이죠. 그 채권 발행하면은 이게 우리가 시중에 여러분들이 이자 내는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간다고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금리를 갖다 그 이자 부담 더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소비를 더 못합니다. 정부에서 돈 줘도 그냥 줘도 이자가 더 높아져서 못 쓴다니까. 지금 채권 발행 자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채권을 앞으로 뭐 찍겠다고 하는데 찍으면 이제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이자가 이제 더 많이 불어날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래도 채권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다는 게 어디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것조차도 못 찍는 상태가 되면은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맞다. 제가 봐도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내 생각이자고? 그 행복시간 네 혼자 그래 생각하냐고? 이 새끼 네 민주당 별로 안 좋아서 그래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내 생각이 아니고요. 시장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시장이 그냥 이렇다고 내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어쨌든 뭐 오늘 뭐 주요 종목 보니까 성이 급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날아갔는데 요거는 일단 상승 여력은 있죠. 그리고 뭐 요게 생명 신호 났는데 이거는 갑자기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업으로 날아가 가지고 푹 날아서 이거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무슨 일이 있냐 보니까 이 서흥이 실적이 엄청 깜짝 실적이 났대요. 깜짝 실적이 나가지고 금방 날라붙답니다. 그 점핑해서 날라버렸다. 순이익이 작년 대비 2.5배 엄청 무슨 일이 있었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들고 있어도 되겠죠. 그 외 나머지는 없다. 자, 없습니다. 자,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돈이 없으면은 잘 안 들어가면 채권 발행해서 찍을 거고 그 채권 발행해서 찍는 만큼 아마 여러분들 이자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돈이 흔해서 잘 돌아가지 않으면 또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는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부터 이렇게 제로금리까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요 자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높아질 거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 딸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들, 딸은 계속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 거고
또 세금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 거고, 정말로 앞으로 지옥문이 열린 것 같아가지고 심히 괴롭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제가 경제 공부를 갖다가 참 몇십 년 하면서도 정말 괴롭습니다. 괴롭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들이 자꾸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선택은 내가 한 1000년을 살면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20대다. 난 열심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난 50대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50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몇 년 안 살면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거 대충 쓰고 죽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정한 거고요. 애들은 좀 어려서 좀 내보내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